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알짜임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물리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인데요.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고 연집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유낙하 운동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랑 연관시키려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이 얘기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 성립하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 물리학 원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나오잖아. 그거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학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평면과 세타의 각으로 이르며 V0의 속력으로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때 우리 공기의 마찰과 저항을 무시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중력이 물체에 하는 일은 물체의 높이에만 관계하고,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분석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한번 구해보자.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E0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의 인미 물체 V0 발사각도 세타로 발사했다. 이랬을 때 출발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디? 출발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때를 뭐 하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더한 거죠. 그럼 그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2분의 1 m v 제로라고 했지 아까. v 제로, 그러니까 v 제로의 제곱 플러스 0이 되겠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발점에서도 요 P점에서도 Q점에서도 다 역학적 에너지는 뭘로? 이걸로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놓자. P점. 그때 운동 에너지를 EK 프라임. 그리고 P점의 속도 V에 이때 P점의 속도 V잖아. 이때 V X축 성분은 이렇게, Y축 성분은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V0는 VX는 V0 X. 우리 V는 V0 플러스 AT에서 VX잖아. 그럼 V0의 X 방향으로 초기 속도에다가 AT인데 얘는 뭐야? 등속도 운동하니까 이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VX 이렇게 되고, VY는 V0Y에다가 플러스 A 대신에 어디 아래쪽으로 G만큼이 되잖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에다가 T.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VX는 이렇게, VY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외우는 거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그럼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랬을 때 이 v 제곱은 뭐랑 똑같죠? 2분의 1 m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다 정리하니까 2분의 1 m vx 대신에 뭐 하는 거야? 이거 대입하는 거니까 제로의 x 제곱이죠. 플러스 2분의 1 m인데 vy 대신에 v0y 마이너스 gt의 제곱. 요거죠? 요렇게 지금 하나의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1식이라고 놓자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자. 뒤에 거는 우리가 이것도 풀어 쓰는 거는 필요하면 풀어 쓰자고. 일단은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구해보고, 그럼 어디점도 구해봐야 되죠?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구해야죠. 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원래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그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으로 할게요. 그러면 mgh인데
h인데 원래는 h죠. h인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p점이 xy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쓰니까 길이는 y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mgy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y를 할 때는 y는 지금 이동 거리잖아. 그럼 이동 거리 어떻고 e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y는 v0인데 y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v0y죠. 에다가 t 곱하고 2분의 1 a 대신에 마이너스 c죠. 그리고 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그대로 좀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mg 어떻게 돼요? v0y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요 식이 나왔죠? 요 식을 선생님이 2번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이죠? 한번 해보자. 그러면 2분의 1 mv0 x제곱 플러스 2분의 1 m v0y 마이너스 gt의 제곱, 그쵸? 그리고 플러스 복잡하네. mg v0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자, 뭐 해야 되죠? 풀었어야죠. 자, 그럼 풀어보자 한번. 2분의 1에 v0x 제곱 플러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대로 대입하니까 2분의 1m. 선생님 이거 그냥 가로 안에 넣어볼게. v0y의 제곱 마이너스 2v0y b는 gt가 될 테고 플러스 g의 제곱 t의 제곱.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mg에다가 이거 풀어 쓸게요. 그냥 v0yt 마이너스 2분의 1 mg의 제곱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풀어 써볼게요. 2분의 1 m v0y 제곱 그리고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m v0y 그리고 gt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m g의 제곱 t의 제곱. 자, 그럼 혹시 약분되는 거 있나요? 봤더니 요 mg 이거 똑같죠? 약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결국 뭐만 남냐? 2분의 1 m v0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 v0 y의 제곱. 2분의 1 m으로 묶어주니까 v0 x의 제곱 플러스 v0 y의 제곱.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v 제곱이 되는 거죠. v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초기 우리 v0를 v0 x랑 v0 y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바꿔주니까 2분의 1 m v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요 값과 요 값이 지금 어떻다고요? 같다는 걸 보여준 거야 지금.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한다? 보존된다. 자, 결론을 낼게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출발점과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것을 보여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비스듬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물선 운동에서의 에너지 시간 그래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시간과 에너지의 관계, 위치와 에너지의 관계를 한다. 그러면 아까 시간이 지나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일정하죠. 상관없겠죠. 마찬가지로 위치가 변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것까지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TH가 뭐냐면 이때 시간 TH가 뭐냐면 최고점의 높이.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최고점에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최고점의 그때의 시간을 TH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요때까지 올라갈 때는 우리 뭐 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늘어지겠죠? 이렇게 표현했죠.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저까지 증가하겠죠. 반면에 뭐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런 식의 관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다시 떨어질 때는 뭐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한다? 일정하다. 그래서 시간과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마찬가지인데 요때가 우리가 아마 이제 위치가 가장인데 여기는 수평 위치야, 수평 위치. 그 여기서 위치가 무슨 의미? 수평 위치야, 수평 위치. 그렇죠? 요때가 바로 최고점이 높이죠. 그때 바로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최고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최저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건 아니죠. 왜? 요 어디야? 수평 방향 성분은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있어. 그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의 합은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고, 자, 설명할게요. 중력 포텐셜 최대이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속력의 수평 방향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은 아니다. 그래서 0보다는 크다. 자,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때가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항상 일정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그리고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 나와 있고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가 나오는데 이 D가 뭐냐면 단진자에 대해서 나와요. 단진자. 그래서 이 단진자가 요거는 사실 우리 물리학 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물체 운동에서 우리 진자 운동 같은 걸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자 운동에 대해서 다뤄지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 같아.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주변 운동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어부터 정리해야죠. 왜? 단진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진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진동하는 물체를 뭐란다 우리가 단진자라고 하는 거야. 단진자. 그래서 가변 줄에 줄을 매달아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한다. 이처럼 줄에 매달려 진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단진자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뭐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단 조건이 뭐죠?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없을 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고점이죠. 최 위치일 때, 양 끝일 때 최고점이 되는 거죠. 이 최고점에서는 복원력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방향이죠. 복원력 돌아오는 방향. 그 복원력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복원력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복원력과 수평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때 가장 돌아오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때 가속도가 가장 크게 커질 테고요. 요때는 갔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떨어지는 중간이기 때문에 속력은 0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양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 진동 중심이죠. 여기를 최하점이라고 부릅니다. 복원력과 수평 반응의 가속도가 0이다. 그죠? 그리고 속력은 최대가 되는 것이 바로 요때라는 거죠. 속력이 최대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0은 아니야. 왜? 기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0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최0은 아니고 최소라는 거죠. 그냥. 진자 운동에서 가장 포텐셜이 작은 구간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걸 한번 우리가 뭐 한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이게 매달려 있고 진자 운동을 하고 있죠. 질량은 m이고 그리고 뭐 길이를 l이라고 놔 주어져 있네요. 자, 길이가 l인 가벼운 줄에 질량이 m이 물체를 매달아 각 세타만큼 들었다 놓으면 단진자 운동을 한다. 진동 중심으로부터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하면 여기 진동 중심이라고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를 뭐 한다? 0이라고 놓다라고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양 끝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 요 길이가 h라고 했을 때 이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m값, g값, h값으로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 h라는 값을 우리가 뭐 한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주어진 미지수가 l이란 말이야. 그럼 l을 h로 바꿔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코스 여기 직사각형 있죠? 여기가 h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l이야. 그럼 여기 l에서 요거 뺀 가격이 h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l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우리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h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l에서 l 코사인 세타를 뺀 값이 바로 h 값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때 EP가 이렇게 되고 이때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구간이죠.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써있네 여기. 최대가 된다. 자, 세 번째. 진자가 중심점으로부터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우리가 중력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같은 거죠? 자, 1이라고 했잖아. W는 F였죠? F 대신 뭐야? mg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h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뭐라? 이 2를 한 게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m v 제곱만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중심점에서 단진자의 속력은 v로 정리하니까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m 약분되고 2gh는 v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v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gh가 되는 거죠. v는 루트 2gh가 되고 다시 h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겠죠? 이렇게 어떻게 루트 2gl에다 l 코사인 세타 뺀 값이 된다. 요게 바로 단진자의 속력이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진자에 배웠으니까 단진자의 뭐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정말 보존되는지. 자, 단진자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 변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마찰과 전기,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자 운동, 여기를 A점, O점, B점. A점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 0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때 뭐 한다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고, 그쵸?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옆에 우리 그래프 나타나고 있죠? 시간에서 이렇게 역학적에는 계속 보존이 됐지만 운동 에너지는 A점에서 0 그리고 중간에 가장 빠르고 다시 이때 E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요 한 바퀴 올 때를 T라고 주기라고 하거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러면 요 반 바퀴는 2분의 1T 요 바퀴는 4분의 1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T, 2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5점, 여기를 뭐 B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여하튼 중심점을 향해 운동하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중심점을 향해 가는 동안 위치가 내려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자, 중심점을 지난 후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한다? 증가한다. 다시 올라가니까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요 단진자의 운동을 머릿속에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 끝에 A, B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고 진동 중심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거죠. 아니죠. 최대. 진동 중심이니까. 최대이다. 그렇죠. 진자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보자. 5점일 때, A점일 때, B점 있죠. A점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하는 거? 최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운동 에너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B일 때는 최대가 되지만 운동이 0이 되는 거죠. 반면에 5점에서 진동 중심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야. 0이죠. 0이라 놨을 때. 그리고 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단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나와 있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단진자의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더 해놨어요. 그래서 주기, 뭐 복원력, 그리고 어떤 동시성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아까 주기 얘기했잖아. 그 주기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L인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연직 세타의 각으로 이르도록 당겼다가 놓으면 이렇게 진자운동 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놨을 때 여기로 돌아가는 힘이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어떤 물체를 놓았을 때 이 물체가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 봤더니 뭐 있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mg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실의 장력 t가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럼 어떻게? 요쪽으로 작용하는 알짜임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 복원력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보자.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각은 요거는 요 성분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려보면은 직각 세타, 그렇죠? 그랬을 때 요게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mg가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거잖아. 요거, 그렇죠? 세타에 맞으면 요거네. 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이거는 mg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쪽 힘이 되는 거니까 mg 사인 세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복원력이 된다. 그래서 복원력 크기는 mg 사인 세타. 자, 평형 위치로부터 물체의 x축, 요 거리를 x축이라고 할게요. x축이는 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세타가 매우 작으면 사인 세타는 l분의 x라고 우리가 걸 수 있죠. 사인 세타는 뭘로 구할 수 있다? L분의 X. 물론 삼각형은 아니야. 사실은 구체꼴이죠. 하지만 이게 짧으면 이게 거의 직선에 가깝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 세타는 뭘로 바뀐다? L분의 X로 바뀐다. 자, 그래서 복원력은 우리가 F는 복원력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뭘로 바뀐다고? L분의 X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뭐 mg L분의 X.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 kx로 표현합니다. k 값은 상수값을 줘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원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심화 내용에 조금 복원력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수철, 탄성력, 뭐 그것도 복원력이죠. 여러분들 우리 피부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튀어나오잖아. 복원력이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진자의 주기. 주기라는 것은 한 번 완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그래서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속도로 구해야 되는데요. 이 각속도를 구하려면은 우리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화 있죠? 심화 파트에서 지금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거.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주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진자의 동시성, 단진자의 주기는 줄의 길이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왜? 길이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정해지니까 결국은 요것도 우리 중력 가속도는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자의 주기를 알면 우리 뭐야? 이 길이를 조절하면서 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진폭이나 내가 이렇게 진폭이나 또는 질량과는 관계없다고. 무거운 뭐 질량을 써서 주기를 재나, 그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만 작용한다? 길이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주기가 결정되어 있다. 알았죠? 그런 것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진폭과 질량과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 복원력과 단진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시던지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은데 요걸 또 집어넣은 이유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수학적인 스킬이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한번. 자, 이런 식의 수학적 스킬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변이를 우리가 변이 그리고 뭐 속도, 가속도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우리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x라는 변이의 값을 a sin 세타라고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sin 세타를 우리가 오메가 t로 바꿔주면 되죠. a sin 오메가 t 이렇게. 그리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a는 그대로 써주고 sin은 미분하면 코사인 되죠. 코사인 되는데 여기 있던 거 미분하잖아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앞에 개수가 나와야 되죠.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우리 미분할 때 사인 미분, 코사인 미분, 탄젠트 미분 다 배웠었죠?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리고 얘를 다시 속도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다시 미분하니까 a는 그대로 나오고 요거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붙고 사인 세타가 되고 wt가 되고 오메가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 가속도 a가 되는 거고 요건 속도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다 정리하면은 a에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붙고 a 사인 세타가 뭐야? x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원력 f는 ma잖아. 그쵸? 복원력 ma이고 이거 마이너스 kx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a 값을 우리가 이거 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m a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kx잖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k 값은 구할 수 있죠. k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m 오메가 제곱이죠? 다시 오메가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는 n분의 k 뭐 다 하네 그냥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했잖아. 그 상태에서 우리 주기 구하면 되죠. t는 그쵸? 어떻게 돼?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러면 오메가 우리 대입하면 되잖아. 오메가 대입하면 역수를 들어오면 어떻게 돼? 2파이분의 루트 k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구해도 주기를 구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k 값을 봤더니 뭐라고 했어? k 값은 l분의 mg라는 값도 아까 구했잖아.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어떻게 나왔었죠? 복원형 f는 마이너스 mg 어떻게 나왔어? 사인 세타였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l분의 mgx였죠. 왜? 사인 세타가 뭐랑 똑같다고? l분의 x였잖아. 그대로 대입한 거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대입한 상태에서 지금 하니까 그럼 우리도 뭐 구할 수 있어? k 값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 했어? kx 나왔잖아. 그러면 k 값에 정리하니까 k 값은 요거잖아. k는 뭐가 되는 거야? l분의 mg가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2파이 루트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l분의 n이랑 mg분의 l이 되고 곱하기 m이 되는 거니까 m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주기 구한 거 2파이 루트 g분의 l 나온 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요 위에 거는 선생님이 다른 데서 따온 거고 좀 자세히 쓴 거고 요거는 우리 물리학2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면은 요거까지도 다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진자 배우면서 이항 배우면서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혹시 이제 뭐 실험을 해봐도 되죠. 이거 진짜 그런지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등가속도 운동 그 프로그램을 분석했던 거 있죠.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거 운동하는 거 찍은 다음에 얼마만큼 주기 구할 수 있잖아. 그 주기 구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 관계식도 한번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이것도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써서 해서 과세책에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험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약하고 나서 같이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고. 알았죠? 그래서 학교에 장비가 있어요. MBL이라고 작년에 다 사놨어. 그래서 역학이나 물리 실험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 화학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우리 나눠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진자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연력학
우리 얘기할 건데 열역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리학 원수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